앞에서 이미 배웠죠? 뭐를?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수직선이 뭐였지? 개념 테스트 보면서 어디 했는데 정수와 유리식 배울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를 점으로 찍었을 때 점들을 모아서 쭉 그으면 직선처럼 보이니까 점들을 모아서 수직선이라고 불렀어. 괜찮니? 여러분들이 자 수직선 있을 때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자, 수직선이란 걸 이미 전에 배웠어요. 수직선 뭐냐면 적당한 직선이 있는데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로 찍는 걸 수직선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부터 하나의 약속을 합시다. 첫 번째, 얘들아 좌표라는 걸 약할게요. 얘들아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죠. 좌표. 아닌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지만 좌표라는 건 아니야. 너 좌표 어디야? 물어보진 않지. 근데 좌표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에서 어떤 점을 찍어. 그럼 얘들아 그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이 대응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은 그때 얘들아 점이 있는 곳의 위치 또는 숫자를 사람들은 좌표라고 부르고 자 이때 A 그 점에다가 괄호 쓰고 그 점이 있는 곳 숫자를 적고 닫으면 이걸 사람들은 좌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A는 좌표가 몇이냐면 3에 찍혀 있으니까 3이라고 읽으면 돼. 괜찮니? 좌표는 수직선에 있는 점 하나에 대해서 그 숫자가 있는 위치 숫자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또는 A라고 쓰고 소문자 A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점을 찍을 때마다 숫자가 있을 거니까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괄호 안쪽에 적어준다. 괜찮습니까? 약속이에요. 좌표라는 건 그 점이 있는 곳, 오케이? 그 점이 있는 곳의 숫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좌표가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원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점은 뭐다? 원점이라는 건 이게 원래라는 뜻이에요. 원래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부터 대문자 O라고 쓰고 대문자 O야 알파벳 그리고 0이라고 씁니다. 즉 우리는 0이 있는 자리를 좌표가 0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좌표라는 건 그 점에 있는 곳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음수일 수도 있겠죠? 음수.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책에 예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수직선을 그리고 점을 찍으면 각각의 점마다 괄호 열고 몇 이렇게 써주는 게 좌표를 써주는 관습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잘 들어봐.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수직선 하나를 가져와. 걔를 이제 이름을 줄 거야. 얘를 이제부터 x가 있는 곳, x축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수직선 말고 또 다른 수직선을 가져와. 얘를 사람들은 y라고 어떤 적당한 문자 y라고 쓸 거고 얘를 y가 있는 곳, y축이라고 부를 거야. 그때 이제 각각의 뭐가 있을까? 각각의 수직선마다 기준이 되는 곳 0이 있을 거고 0이 있을 거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걸 만듭니다. 수직선 두 개를 얘들아 한 개 말고 두 개짜리 수직선과 수직선을 원점과 원점이 이렇게 맞닿도록 붙여서 회전시켜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걔를 맞닿아서 그리면 x축 남은 y축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배울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적당한 두 개 수직선이 있어. 근데 둘 다 0과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 0과 0을 y축을 살짝 회전시켜서 0과 0이 맞닿도록 그린 이 동시에 그린 그림을 사람들은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편하게 말하면 그냥 수직선 두 개짜리예요. 오케이? 수직선 두 개짜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부를 거야. 좌표 평면. 자, 그때 얘들아 그럼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이제부터 약속을 할 거야. 얘들아 0과 0이 맞닿도록 그린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저 직선이 교차하는 자리 이 점의 위치를 이제부터 이름을 부를 때는 얘를 원점이라고 읽고 알파벳 O야. 그리고 괄호 열고 0, 0이라고 읽어요. 자, 얘들아 쉼표를 0으로 읽을 때 콤마라고 부르거든. 콤마. 그렇지? 그래서 0, 0이라고 읽습니다. 원점은 어디야?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자리를 0, 0으로 약속을 하겠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각각의 점의 순서를 부여할게. 잘 들어봐. 내가 적당히 x축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일래. 그리고 y축에서 두 칸만 움직일래. 그때
x축으로 3칸, y축 위아래 방향으로 2칸 갔을 때 그 축과 축이 교차하는 이 지점을 이제부터 사람들은 3,2라고 읽습니다. 약속인 거야. 다시 한번 좌표평면이 있다. 거기에서 적당한 한 점이 있으면 걔는 오른쪽으로 간 만큼이랑 위로 간 만큼을 묶어서 읽으면 얘는 3,2에 놓여있다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좌우 방향과 위아래 방향을 x좌표, y좌표 순서로 각각의 좌표를 묶어서 읽으면 3,2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쌤, x축과 y축이 있어요.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여기를 사람들은 0,0 원점이라고 새롭게 부를 거고, 그때 이 4칸, 이 5칸, 그림 말이 안 되잖아. 그때 4와 3이 교차하는 이 적당한 점의 위치를 4,3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좌우 방향과 위아래 방향을 묶어서 읽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항상 앞에 게 먼저야. 앞에 거는 x를 의미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은 뒤에 거는 y를 의미하는 각각의 좌표를 묶어서 읽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고 싶어. 좌우 방향 먼저. 그리고 아래로 3칸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삼의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읽으면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를 읽을 때 마이너스 2, 마삼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점이 x축으로 간 만큼이랑 y축 방향으로 갔을 때 겹치는 자리, 교차하는 자리에 그 좌표라고 읽기로 합니다. 괜찮습니까? x,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점들이 그런 용어들이 나올 거고 각각의 용어들 여기 다 읽으셔야 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 박스야. 자, 좌표평면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1번 x축은 가로에 놓인 수직선 그리고 세로 방향에 놓인 수직선을 y축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은 3번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싹 다 모아서 이 전체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부릅니다. x축과 y축을 감싸는 이 면을 좌표평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점 좌표축과 좌표축이 교차하는 그 가운데 자리를 0,0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자리예요. 0,0. 그 다음은 5번째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박스 볼까? 세 번째 박스 순서상 좌표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각각의 뭐랑 뭐를 콤마로 연결했을 때 이걸 사람들은 순서상이라고 읽어요. 자, 순서상은 그냥 괄호 모양을 다 순서상이라고 불러. 4,7 그냥 순서가 있는 거예요. 4칸이랑 5칸이 괄호로 연결된 겁니다. 아, 순서상이야. 순서가 있는 한 쌍, 4,7 묶은 거. 그럼 순서쌍은 그냥 x, y라는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모양들을 다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순서쌍. 그럼 여러분들이 그 3번의 이거 박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대문자 P 어떤 점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좌표가 있을 텐데 좌표. 그 좌표를 괄호 안쪽에 써주기로 한다. 예를 들어 x축과 y축이 있을 때 P가 있는 자리 P는 알파벳 이름인 거예요. 저 꺼줄래? P는 그 점의 이름인 거고 그리고 X만큼 간 자리 A Y만큼 간 자리 B를 묶어서 읽으면 A, B라고 괄호 열고 닫으면서 읽어주시면 A, B가 좌표라고 읽습니다. 그때 얘를 사람들은 X좌표 뒤에 있는 걸 Y좌표라고 부르자라는 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고 항상 순서상은 2개씩 있어야 돼요. X, Y 앞에 거 콤마 뒤에 거로 괄호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다 소개해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우 방향 위아래 방향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박스 볼까? 사분면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이라는 거에 익숙해졌다 면 가져올게. 자, 거기 책에 이제 네 번째 박스 뭐냐면 바로 사분면. 이거 한자야, 한자. 말 그대로 사는 숫자 사야. 4개. 분할한다. 자른다는 소리거든. 면을 4개로 자른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x축과 있고 y축이 있다면 이 수많은 공간에 자, 이쪽에 들어있는 모든 점들 사람들은 이제부터 제 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 x축
x축과 y축의 오른쪽 위 부분을 여기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냥 약속하는 거야. 제 두 번째 사분면, 이 사분면, 제 2사분면. 남은 이쪽을 삐 감쌌을 때 이쪽에 있는 곳을 전부 다 제 3, 4분면이라고 자리를 약속합니다. 자리. 남은 마지막 네 번째 이쪽 부분을 빗살이 났다. 제일 네 번째 사분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사분면은 4개로 쪼갰을 때 1, 2, 3, 4분면이 있는데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 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순서. 자, 여러분들이 그 디귿자 아세요? 디귿자? 디귿자 방향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1, 2, 3, 4에. 근데 쌤 왜 그렇게 하시나? 수학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을 좋아하는 관습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밝혀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계가 도는 방향이 원래 이렇게 돌잖아. 시계 방향. 째깍째깍 돌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거꾸로 반시계 방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시계 방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계가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약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닿은 거, 두 번째 닿은 거, 세 번째 닿은 거, 네 번째 닿은 거라서 일단 1, 2, 3, 4분면을 디귿자 방향으로 약속을 한다는 걸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1, 2, 3, 4분면 외울 수 있겠어? 디귿자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 자, 근데 그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1, 4분면에 있는 애들은 자격이 어떻게 될까? 자격. 자, 그 1, 4분면에 적당한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점은 원점으로부터 x, y가 주어져 있을 텐데 x, y 그때 여러분들은 얘를 만약에 a, b라고 넣었을 때 그때 얘는 무조건 양수, 양수겠죠. 오른쪽 위로 갔으니까 가고 가야 되니까 오른쪽 가고 위로 갔으니까 이 점의 위치는 부호를 따지면 양수, 양수로 결정이 돼 있을 거야. 이해돼? 오른쪽 위로니까 양수, 양수인 거야. 좌표랑 좌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좌표를 읽었을 때 A, B라고 간다면 숫자, 숫자 그 점들의 특징은 뭐가 될까? 반드시 원점을 기준으로 얘로부터 가고 갔잖아. 근데 왼쪽으로 하고 위로 갔으니까 X좌표 먼저 읽으면 얘는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일 거고 Y좌표는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일 거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분면은 그냥 그림상 원점을 기준으로 읽으면 왼쪽이니까 부정적으로 위는 긍정이니까 긍정. 그래서 왼쪽 위로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로 부호를 예측할 수 있다. 기사님, 자 여기서 지금 질문이야. 우성아, 말부터. 3, 4분면은 좌표의 모양이 몇 콤마 몇일지 부호를 따져보자. 수아야 부호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 점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간 교차한 자리니까 얘는 음수 콤마 음수겠지. 4, 4분면은요? 빠르게 할게요.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렇습니까? 점을 하나 찍어봐.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 갔기 때문에 교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x좌표 먼저 읽으면 플러스고 y좌표는 내려가 있으니까 음수일 거라서 양수 콤마 음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 2, 3, 4분면의 특징 좌표의 부호 성질, 그 부호의 성질은 꼭 외우라기보다 당겨서 안 씁니까? 이거 외우지 안 당겨져.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호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얘들아 그 맨 마지막에 보충학습 이야기 있죠. 저거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공식으로 하나 받아들일 거예요. 자, 여기에 보충학습은 꼭 설명할게. 오케이, 가보자. 그러니까 거기 책에 써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내가 깨끗하게 그려줄게. 좌표 평면 그려볼게. 크게 그릴게 얘들아. 좌표 평면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심심해서 숫자 하나 잡아볼게. 저거 뭐가 아파? 자, 5칸 가고 3칸 간 자리에 내가 점을 하나 찍을게. 얘를 A라고 줄게. 5,3. 자, 그러면 이 한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3개를 물어봐요. 다시 한번. 하나의 점마다 한 개당 3개를 물어볼 거야. 각각의 순서대로. 일단 얘들아 첫 번째 그 점을 X축과 Y축 있어. 자,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한 점. 다시 한번. 지금 이 원래 점이 살고 있어. 괜찮니? 5,3. 근데 여기서 뭐라고 보냐면 그 점을 뭐에 대하여? 둘 중에 하나. X축
X축에 대하여 얘를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렇게 접으면 거울 보듯이 뒤집었을 때 이 점이 맞닿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원래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에 친구를 만들 거야. 어떤 친구? X축 대칭한 점. 그러면 X축 대칭했다는 건 자기 자신의 X축을 바라보면 얘랑 비교하면은 뒤집었을 때 생기는 이 점의 위치는 원래 숫자가 5랑 3이면 X축 대칭한 점은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X는 변할 리가 없겠죠. 다시 한번 5,3이면 X축 뒤집고 관찰해 보면은 이 점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5칸 그래 가니까 5, 될 거고 Y좌표는 부호가 바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니 뒤집었다 그럼 뒤집고 읽으면 전에 있는 점과 바뀐 점이 잘 보면은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간 방향은 똑같지만 얘는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3칸 올라간 거에 부호 바꾼 수 -3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외우자. X축 대칭 하면은 반드시 뭐 한다? 외우자. 상대방의 부호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세우자. 상대방의 부호가 바뀌어요. 자, X축 대칭이면 X랑 Y 중에 Y만 부호 바꾸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매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리지 말고 예측을 하자는 거야. 규칙을 대해서. 그래서 X축 대칭이 뭐 한다? 바로 Y좌표만 부호 바뀐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축 대칭도 해볼게. 쌤, Y축 대칭한 점의 특징이 뭐예요? 자, 자기 자신을 어디에 대해서? 이번엔 Y축이야, Y축. 왜냐면 Y축은 여기거든? 그럼 이 파란 선에 대해서 하얀 점을 뒤집으면 뒤집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점이 적당히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근데 그러면 그 바뀐 점, X축으로 뒤집은 바뀐 점은 위치가 어떻게 될까? 얘랑 얘의 관계는 바로 여기는 5칸 왼쪽이지만 얘는 왼쪽으로 5칸 가야 되겠지. 여기랑 여기 가는 거야. 여기는 -5, Y좌표는 변할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Y축 대칭을 하면 둘 중에 하나 X만 부호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Y축 대칭 시켜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점의 위치는 원래 숫자 중에서 Y축 대칭이면 Y축의 반대 X 값의 부호 바꾼 수로 바뀌어진다. 그렇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원점 대칭이 있는데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의 뜻을 알아야 돼. 자, 어떤 점을 원점에 대해서 뒤집는다? 이게 뭔 말이지? 원점은 여기거든. 원점 여기 가운데서. 그때 이 점과 가운데 점을 적당히 뒤집으라는 건 이겁니다. 잘 들어봐. 잘 들으세요. 주어진 점을 원점이라는 놈과 자로 연결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바뀐 이 새로운 지점을 사람들은 원점 대칭했다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원점과 자로 연결했을 때 연장했을 때 생기는 반대에 있는 바뀌어 있는 점을 사람들은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둘 다 부호 바뀝니다. 실제로 그럴싸하지 않나. 왜냐면 그림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원점 대칭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원점에 대해서 뒤준다는 건 연결해 봤을 때 자로 연결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상대방을 구하는 거거든. 얘는 막 5,3이었으면 반대로 갔으니까 부호가 싹 다 바뀌어야 돼서 -5,3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점 대칭의 규칙을 찾아보자. 바로 뭘까? 둘 다 부호 바꾼다. 원래랑 바뀐 게 부호 바꾸고 부호 바꾼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외우자. 첫 번째, X축 대칭하면 뭐 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렇니?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꿔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외울 수 있겠어요? 축 대칭이라는 개념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외울 때는 상대방이 부호 바뀐다고 하세요. X축이면 Y를 바꾸시고요. 부호.
다음은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는 형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쭉 보시면 자, 시간 드릴게요. 이제 연습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개념 원리 확인하기, 수직선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복습하시고 좌표면으로 연습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보세요. 다음 쪽. 괄호 안쪽에 있는 수는 좌표라는 놈이야. 어떤 숫자 값인데 그 숫자가 모여있는 곳을 이루는 거야.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죠. 기호라는 건 순서상 괄호 열고 땡땡 콤마 땡땡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쓰면 A 괄호 열고 A가 있는 곳에 1가 없어요. 원점으로부터 A는 가고 간 만큼 두 칸 원점으로부터 A를 바라보면 일단 가로 방향 잘못 두 칸. 왜냐면 잘못 점으로 따라가 선으로 따라가면 일단 두 칸 가요. 2,4 2,4로 A 2,4잖아.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순서쌍이라는 괄호 열고 땡땡 콤마 땡땡을 적어요. A는 플러스 4 콤마가 아니라 A가 있는 자리는 얘는 원점과 비교했을 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보면은 가로 먼저, x축 먼저 원점으로부터 두 칸이잖아. 빵빵. A를 찾아. A가 있는 자리는 원점과 비교했을 때 x축과 y축을 잘 집중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금 한 칸, 두 칸이니까 두 칸 위에있으니까 일단 A라는 놈은 이 콤마야. 두 칸 갔으니까. 근데 A가 되려면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 더 움직여야 되니까 위로 네 칸. 그래서 이 콤마가 좌표라고 읽는 거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보면 돼. 근데 좌우 먼저 읽으세요. 원점으로부터 상대방이 되기 위한 가로 칸, 세로 칸. 두 신경 쓰면서 B가 잘 안 돼요? B가 있는 자리는 B는 원점으로부터 안 움직여서 좌우 방향은 움직이지 않고 위로만 세 칸이야. 위로만 세 칸. 그럼 얘는 좌우 방향은 안 움직였으니까 일단 B를 읽을 때는 X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안 움직였으니까 0이라고 읽는 0. 근데 위로 가니까 Y축으로 세 칸이니까 Y 좌표는 3이거든요. 0,3이라고 읽을 수 있어. 괜찮습니까? 0이지. 왜냐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은 원점에서 바로 가야 되니까 0,3. C는 5콤마로 시작할까? C가 있는 곳에 원점에서 달려가 보자. 시작. 좌우 방향 먼저. 일단 하나, 둘, 셋, 넷. 네 칸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4콤마 콤마. 그다음은 그리고 연달아서 위로 한 칸 가야 돼. 도달하니까 위로 한 칸. 플러스 마사.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 괄호 열고 닫고 x 좌표 먼저 그다음 마이너스.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C 다시 한번 해볼래? C는 마이너스 4,2가 아니에요. C는 마이너스 4는 맞아. 콤마 1, 1층 무리야 1층.
이런 문제 했을 때 이렇게 쓰면 감점 나온다 진짜로. 제 몇 사분 써줘야 돼. 제. 맨 마지막 문제는 제 몇 사분면이라는 글자 나왔으면 다 틀리네. 이거는 데이터 맞아요. 제 몇 사분면, 제 몇 사분면, 제 숫자 사분면. 여기서 데이터 앞에 좌표랑 앞에 좌표끼리 같아요. 순서상이 나타낸 건 x끼리 같고 y끼리 같아요. g가 0,3이야. g는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잘 봐봐. 순서 먼저 x가 y인가. 일단은 항상 x, y가 먼저 되기 때문에 g는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보면 x축을 따라가면서 3칸만 움직였죠. 그럼 일단 3칸 났으니까 3콤마로 시작해요. x만. 그다음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0이라고 쓰면 3,0 순서예요. 올바른 순서는 삼사분면이 풀만가? 플러스 마이너스 3,4분면의 규칙을 짜주면 일단 x축을 준 다음에 1, 2, 3, 4를 기억해 놓고 3, 4분면 특징은 한 점을 찍는 순간 얘는 원점에 대해서 가고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면서 아래로 가야 도달하니까 얘는 음수 컴마 음수라고 해서 오른쪽이 왼쪽이 아래 나가야 될 거예요. 아 이건 맞네요. 4,4분면 잘. 아 이제 4,4분면은 4,4분면 맞네요. 3, 4분면만 잘해서 3, 4분면 나와서 일단 연습 문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핵심 문제 읽기 1번부터 필요한 것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말로 더 말씀드립니다. 대표 문제 1번은 주제가 이거야. 자, 우리 순서쌍은 괄호열고 괄호 닫고였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순서쌍이 서로 똑같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똑같다. 예를 들어 3,4 괄호가 있는데 얘들끼리 같은 게 자연스럽지 않아? 3칸, 4칸, 3칸, 4칸이. 따라서 얘들아 순서쌍이 같다는 건 무조건 앞에 있는 수랑 앞에 있는 수끼리 정말로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가 완전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자 5,7이 있는데 얘가 같다 세모 별이래. 여러분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순서쌍끼리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무조건 x좌표끼리 5가 돼야 되고 얘들끼리 같아야 정말로 같아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x끼리 같고 y끼리 같아야 돼. 앞에 거끼리, 뒤에 거끼리. 괜찮니? 그 예제 문제가 거기 서져 있으니까 본다면 자 3a, 2b 빼기 4라는 묶음이 있어. 묶음. 괄호 묶음. 근데 쉼표. 그 다음은
2a 마이너스 5 콤마 3b라는 큼지막한 괄호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저 순서쌍이 이 순서쌍이랑 같대. 그럼 뭐 하면 될까?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순서쌍이 같을 땐 무조건 뭐 하자? 각각 같아야 돼요. 각각. 자, x좌표에 놓인 수. x 자리에 놓인 수가 지들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표에 놓인 애들끼리 세모라고 볼까? 세모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게 순서쌍끼리 같다의 적이 x끼리 같다, y끼리 같다. 해보자. 그러면 3a랑 2a 빼기는 서로 같다고 두면 시작. 그럼 애들이 같아지려면 갑자기 뭐가 되지? 문자가 들어있는 식. 1차 방정식 문제죠? 이랬습니까? 그럼 같아지려면 이항할 수 있으니까 3a 빼기 2a는 a일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b 빼기 4랑 3b랑 같도록 두자. 같아지고 2b 빼기 4, 3b. 그러면 이항하고 이항에 보면은 b는 같다, 4가 나오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b는 4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따라서 a, b가 결정이 되는 문제가 대표 문제 1번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순서쌍이 같은 건 뭐다? x 좌표끼리 같아야 되고 그리고 y 좌표끼리 똑같도록 두 번 세우면 됩니다. 두 번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책에서 소개해 줄 거니까 똑같이 아래 문제 푸시면 되고 남은 확인 문제 2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좌표 표면에서 순서만 지키면 돼요. 원점에서 좌우 방향 먼저 결정하시고 위아래 방향을 마지막으로 결정했을 때 괄호로 묶으면 x, y가 그 점의 좌표가 된다. 됐어요. 다음 주 넘겨서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푸시면 됩니다. 쭉 해보세요. 문제 푸시면 될 거니까 대표 문제 6번, 7번, 8번까지요. 잘 안 되시면 개별 질문 받았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쓸 때는 몇 사분면인지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용어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제 2사분면이라고 길게 읽어줘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가르침 나와요. 제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사분면 쓸 때는 풀네임으로 적어야 돼요. 풀네임. 그리고 x축 위에 있어서 y좌표가 너무 x축 위에 있다는 게 이게 언어로 번역될 때 위가 그 위가 아니에요. 떠 있다 아니라 x축 위에 있다는 게 사실 그 위에 있다는 건 얹혀 있다는 게 얹혀 있다. 여기에 놓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 위에 있다는 건 결국 이곳에 한 점이라는 소리예요. 구성원.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건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y좌표는 0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이 점이 x축 위가 떠 있다는 게 아니에요. x축에 들어있다. 위에 있다는 게 더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점들은 y좌표는 제로가 될 테니까 얘랑 얘를 연결해서 읽으면 -3분의 1, 0쯤이다 라고 그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반대로 y축 위에 있으면 y축에 들어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들어있다라는 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x랑 y 중에 하나 틀렸으니까 곱해서 하나 틀렸을 거예요. 순서상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거 바로 앞에 있는 이 수랑 저 수끼리 100% 같아야 돼. 얘들끼리 같아야 돼. 그다음은 쉼표 뒤에 있는 거, 쉼표 뒤에 있는 이 숫자들끼리 같아지는 정도와 정도를 찾아줘야 돼. 그 정도. 해보자. 몇 끼리 같다 먼저 해볼래? 그럼 x는 몇 나와? 3x 플러스 2짜리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랑 여기 중에 여기 앞에 있는 수 4x 빼기 2. 그럼 이거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2항하고 2항이 서서지면 3x 빼기 4의 기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플러스 1 보고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마상해지려면 x는 같아야 된다. 숫자 3일 거예요. 됐습니까? 2항에서 풀면 돼. 같아야 되니까. 그다음 y좌표끼리 같다고 설정해보자. y 플러스 7이 같아야 된다. 얘가 다음은 여기는 뒤에 거 쉼표 뒷부분 3-y 이 식을 검토해보면 y를 넘기고 숫자 넘겨서 검토해보면 y 더하기 y 되니까 2y가 되겠지. 2y는 같다. 이건 넘기면 3에서 7이 빼지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걔는 y는 같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라서 x랑 y 구했고 마지막에 곱하라고 했으니까 y 곱해주시면 요 마이너스 2x가 3이면 x 몇인 거지? 마이너스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의 3일 같은 거지. 그러니까 x, y 구했고 마지막에 x랑 y를 곱해주세요가 지금이니까 그런 거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1. 내가 마이너스 1. 단수는 마이너스 1. 자, 얘들아, 그 확인 문제 3, 4번은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푸신 분들도 들으세요. 자,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자주 나올 단어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x축 위의 점이라는 건 끊어서 읽어봐. x축 위의 점이라는 게 이게 영어권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위가 위에 떠 있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x축 위에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위라는 게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 x축에 들어있는 점이에요. 들어있는 점. x축 위의 점은 x축에 들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땡땡. x축 위에 있다? x축에 들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있는 적당한 점이고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이라는 건 이 위가 얘들아 진짜 위가 아니에요. y축에 들어있는 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y축은 여기잖아요. 여기 떼굴떼굴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y축에 들어있는 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괜찮습니까? 위에 있다가 위라는 게 아니라 들어있다로 해석하면 돼. 들어있다. 그 점들이 들어있는 점이니까 그럼 얘들아 X축 위의 점은 특징이 뭐지? X축 위에 있는 점을 한 점만 가져와 봐도 좌표를 읽으면 둘 중에 Y좌표가 0이겠죠. 왜냐면 X축에 놓여 있으려면 X축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X랑 Y 중에서 X랑 Y 중에서 Y가 0 돼야 돼요. Y. 따라서 Y좌표는 0일 거고 그 다음은 Y축 위의 점은 여기에 놓여 있으려면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번엔 0콤마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이면 오히려 X좌표가 0 돼야 되고요. 거꾸로 X축 위에 들어있으려면 Y좌표가 0 돼야 된다는 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말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X축 위다? Y가 0이겠네. Y축 위에 있다? X가 0이 되겠네 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게 축 위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 확인 문제 3번, 4번도 비슷하게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5번은 문제에서 좌표를 3개 이상 주면은 그 점들을 옆에다가 그려가면서 점들을 자로 연결하면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확인 문제 5번은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돼요. 그림 그리기. 진짜 그림 그려서 풀어요? 네, 그림 그리셔야 돼요. 저 어떻게 푸는지 모르지. 그림 그려서 풀었는데.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요.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빙의하시면 돼요. 나는 자가 될 거야. 그럼 자가 된 생각하시면 자 A는 마이너스 3,2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짜리 C는 2, 마이너스 2짜리 D는 1,1을 가지고 있는 꼭지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옆에다가 그리세요. 해보자. 옆에 B 공간에 큼지막하게 그림을 그려. X축 설정, Y축 설정, X축과 Y축을 그려. 자, 그 다음 해보자. 4개 중에 하나씩 그려보자. 시작. 좌표를 추적하자. 좌표 추적. 마이너스 3, 아니면은 대충 찍으면 X좌표 먼저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고 나서 위로 2칸에 교차하는 자리가 A야. A를 찾아. 이쯤에 있겠죠? B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원점에서 마이너스 3만 간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한 이쯤이 B겠죠? 마3, 마2. 자, C는요. 이렇게 규칙성 찾기라도 해봐야 돼요. 2, 마이너스 2야. X좌표 먼저. 원점에서 X좌표를 찾아. 하나, 둘, 2. Y좌표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 교차하는 곳에 찍으면 2, 마이너스는 이쯤이야. C. D는요. 1,2니까 해보자. 1만큼 움직여. 1. 위로 2칸 움직여. 여러분들이 1,2는 여기쯤에 있는 점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돼요. X좌표, Y좌표 찍으면 잘 연결해봐야죠. 어떤 모양 나와? 사다리꼴 모양 나와. 지금 이 문제는 사다리꼴 모양 나온다는 걸 돌려서 말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그 도형에 뭐 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재세우니까 넓이를 재보자. 이 넓이 몇일까?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 음식이 뭐죠? 평행한 두 쌍을 찾고 평행한 거 아랫변과 윗변을 먼저 더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습니까? 자, 일단 윗변 먼저 볼까요? 몇 센치예요 이거? 몇 센치예요? 3cm라고 A랑 D를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3칸이랑 1칸이니까 좌우 방향만 보면 이거 4칸 차이예요. 4칸. 왜냐면 마3에다가 1을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3칸 더하기 1칸이니까 좀 4칸 아닌가? 그치? 아래쪽은 B랑 C의 간격은 몇이야? BC B랑 C의 X좌표랑 보면 간격을 보면은 5칸 차이. 따라서 자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다. 4 더하기 5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몇 센치야? 아랫변과 윗변의 직각으로 올라가는 건 여기가 높이는 이 길이는 위아래 방향으로 보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칸의 간격이니까 4칸 차이. 그리고 나누기 하시면 사다리 넓이 음식이 성립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18만큼 넓습니다. 괜찮습니까? 도형의 넓이 물어봤다. 제발 뭐하자? 그리세요. 그리고 삼각형이 사각형인지 문제에서 확정을 짓고 사각형이네.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계산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좌우 방향과 위아래 방향을 확정 지으면서 자 확인 문제 6번 숙제고요. 7번, 8번도
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주제라서 읽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183쪽 숙제고요. 얘들아, 네. 184쪽 넘겨보시면 얘들아 이거 안 어려운 거야. 안 어려워. 184쪽은 아 진짜 꿀 같은데. 자, 184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평면과 그래프의 적당한 활용인데 x축과 y축이 있으면 점들을 모으면 그래프라고 부르는 걸 이제부터 언급할 거고 그래프는 선들만 모일 수도 있고 선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면 직선적인 모양과 곡선모양이 나오는 걸 문제에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어주느라 너무 시간이 안 썼어요. 저의 미스테이크이긴 한데 저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 그래프의 해석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황은 이렇게 들어맞겠네? 저거랑 들어맞는 상황이네?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뜻이 있는데 읽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